이스라엘의 요즈마 그룹 한 4조 정도의 창업 펀드를 벤처 캐피탈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요즈마 그룹과 저희 그 캠프의 디지털 데우스밸리 기획단에서 MOU를 맺었습니다. 향후 3년간 2천억 정도의 창업 펀드를 조성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5년간 1조 2천억 대의 창업 펀드를 조성을 해서 글로벌 수준의 창업 플랫폼을 부산에서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스타트업 플랫폼들을 부산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창출할 수 있는 재원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부산에서도 이제 스타트업이 제대로 되는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부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더 이 부산으로 몰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부산에 이제 그 박형준 시장이 지금 이제 그 요스마 그룹과 뭔가 그 이 지자체, 광역 지자체 간의 이제 협력 모델을 본인이 처음 개척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서울시랑도 했었고 전북 전라북도랑도 했었고 네. 포항시랑도 했었고 경상북도랑도 그래요? 했었고 네. 동일한 형태의 어떤 사업 MOU를 굉장히 많은 지자체랑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가 1조 2천억 원을 조성을 요즈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서울시와 와이스만 협력을 했다는 연구소 거잖아요. 뭐 네. 특허를 쓴다라는 것도 했었고 뭐 네.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미. 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했었던 이 요스마 그룹과의 그 이 협력 모델은 MOU를 체결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처참하게 막이 내립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투자 중단 결정을 내립니다. 요즈마 그룹하고 예. 그 와이즈만 연구소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3자 간에 이제 MOU 체결한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 몇 번 그 논의 과정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 안에 창업 생태계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기술 이전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가기를 원했던 거고 근데 그 친구들은 단순히 기술 이전만 해주고 수수료만 가져가려고 했었던 거고 취재의 목적을 정확히 밝히면 지금 그 요즈마 그룹 거꾸로 코리아만 있고 사실은 요즈마 그룹 자체가 없어요. 예, 경기도에서 서울시도 지금 드랍한 사업을 지금 새롭게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그 뭐 요즈마하고 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저쪽은 요즈마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에 있는 요즈마의 실체를 알고 지금 하고 있나. 뭐 저희도 뭐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약간 이상하다라는 정도까지는 약간 그 느꼈었죠 그 당시에도. 그랬군요. 예. 공무원의 입에서 이상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면 이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표현인데 자기가 처음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하고 막상 들어가서 살펴본 그 요스마 그룹의 그 실체가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그런 걸 지금 이 공무원이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있죠? 저희가 이제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대한민국 부산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박영준 후보가 무려 1조 2천억 원이나 되는 펀드를 부산에서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 본사인 요즈마 본사, 이스라엘의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한번 뒤져봤습니다. 보고 계시는 영상이 그 요즈마의 본사, 이스라엘에 있는 본사인데요. 저희가 한번 구글링을 통해서 구글 맵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설마 이거 무슨 편의점 같이 생긴 이 건물이요? 보시면 그 말보로라고 현재 되어 있잖아요. 이거 확대를 해봤더니만 편의점이에요. 예. 그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로 찾아 들어갔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냥 편의점입니다. 물론 이사를 갔을 거라고 추측은 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요즈마의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에는 저렇게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 요즈마 펀드는 1993년도에 만들어져서 1998년도에 이미 다 종료가 된 펀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죠. 네. 요즈마 펀드 자체는 그 당시에 이제 1993년도 이스라엘 정부와 만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정부랑 뭔가 직접적으로 같이 연결돼 있는 사업을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이제 종료가 된 프로젝트이자 펀드인 것이다. 이 웰프 매거진이라는 게 현재 가장 유명한 이스라엘에서의 순위를 매기는 잡지입니다. 이스라엘 내 현재 이제 101가지의 펀드 순위를,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투자 회사의 순위를 먹였는데 요즘에는 총 101개의 회사 중에서 95위입니다. 95위. 네, 95위고 현재 그러면 요즈마의 임직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건 뭐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3명입니다. 3명. 네? 3명. 재직 30명도 아니고 3명? 네, 그러니까 저 박형준 캠프의 주장대로 4조 정도 운영을 한다 그러면 누군가 회사로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전화를 안 받아요. 조금 정리를 할 거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형준 후보가 이 부산에 1조 2천억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 큰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될 요스마 캐피탈은 이제 1998년도에 이제 정부하고 이제 합작을 한 모델은 끝났고 종료가 됐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민간 펀드로 새로운 출범을 하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투자 실적이 총 18건이고요. 2001년 한 건, 2002년 한 건, 2003년 한 건, 2004년은 없고요. 2005년 3건, 2006년 2건, 그리고 2007년서부터 2019년까지는 단 한 건도 그렇죠. 투자 실적이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2건의 이제 그 투자를 하는데요. 이 전체 지금 현재 투자를 운영하고 있는 거를 다 더해도 우리 돈으로 한 몇백억 정도 수준밖에는 안 본사에서 한 됩니다. 게요. 네. 자, 중요한 거는 아까 박형준 후보가 이 요스마 그룹하고 그 협력을 얘기를 하면서 부산에 약 1조 2천억 얘기를 했는데 이 요스마 펀드가 가장 전성기일 전성기 때 누적으로 2,600억 정도가 들어갔던 투자가 거죠. 됐던 거죠. 투자가 됐던 네. 거예요. 그런데 박형준 후보는 이 요스마 그룹, 요스마 캐피탈이 전 세계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4조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예, 이걸 만약에 박형준 후보가 알면서도 거짓으로 얘기했다고 얘기한다면 당선인이 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고요. 그렇죠. 이런 사실을 모르고 4조 원 균형 운영된다고 한다면 이 부산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위험한 지금 공약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MOU를 맺은 것이죠. 예. 그 2년 안에 2천억 조성을 하고 5년 안에 1조 2천억 조성을 해서 부산의 창업 스타트업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요스마 그룹이 한 해 운용하는 펀드가 4조에서 5조입니다. 요스마가 이제 2, 3년 됐고요. 예. 2, 3년 안에 이 자리를 잡은 것이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형준 후보가 이제 요스마 캐피탈의 이제 한국 법인 기업인 이제 요스마 코리아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재 투자 실적이 별게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막 시작한 지 한 2, 3년밖에 안 됐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그거 일단 팩트 체크해서 틀린 얘기예요. 네. 요스마 코리아는 2015년서부터 국내 투자를 네. 국내에 이제 법인을 설립했죠. 설립했고요. 2015년 이후에 총 투자 액수가 9건에 151억 정도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MOU를 체결을 해서 일단은 2년까지는 2천억, 그다음에 향후 5년 안에 지금 1조 2천억 정도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요스마 캐피탈이나 한국에 있는 요스마 코리아의 지금 현재 투자 실적에 비춰봤을 때도 이게 도무지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아까 심각하게 MOU를 의문이 되는 맺었다고 했나요? 아니면 맺을 거라고 했나요? 맺었다고 했습니다. 맺었다고 네, 했습니다. 맺었다고 MOU 했고요. 이 1조 2천억을 한꺼번에 유치한다는 게 아니고 우선 2천억 가게에서 찾겠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2천억을 근데 하되 요즘은 코리아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금 규모가 아주 적더만요. 그것을 요스마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요스마가 2천억을 투자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요즈마도 참여하고 부산시도 참여하고 부산의 기업도 참여하고 또 제가 또 MOU를 맺은 싱가포르의 부티크 자본들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창업 1호, 2호, 3호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은 코리아와 맺은 투자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공개를 하시죠. 어떤 내용인지. 그 MOU를 체결을 한 것을 이미 공개를 했고 그 계약서를 공개하라. 이거는 비밀 준수 원칙에 따라서 안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그 협약 내용을 공개할 알아보셨잖아요. 용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제가 당선된 다음에 바로 추진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은 코리아가 한국에서 투자한 게 거의 없다니까요. 왜 없어요? 그거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한 2건 정도의 투자 펀드밖에 현재 없는데 그 자체도 규모가 아주 작아요. 지금 그래서 작다고 해서 허황된 약속을 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용을 공개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현재 요스마 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자 규모를 물어봤더니 지금 누적으로 한 1,8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박형준 후보도 똑같이 얼마 전에 TV 토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1,800억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네. 요스마 코리아는 지금 엄격히 얘기하면 이제 VC라고 얘기해서 그 벤처 캐피탈, 네. 벤처 캐피탈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 특별 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별 회원으로 돼 있고
그곳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아에 따르면 투자 실적이 지금까지 9건에 151억이고요. 네. 지금 자본이 지금 2019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27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27억 정도 자기 자본이 17억 남짓한 회사가 과연 어떻게 그 1,800억이나 되는 투자를 할 수 했는지. 있는지 네. 여러 가지로 참 의문이 이제 들지 않을 수 없고 요스마 코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기보다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외부 자본들을 투자조합 형태로 끌어들여서 그 어떤 특정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형식. 네. 그런데 지금 뭘 근거로 요스마 코리아는 본인들의 투자 실적이 1,800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박형준 후보는 뭘 믿고 이 요스마 코리아를 고리로 해서 향후 2년 안에 2천억 그리고 향후 5년 사이에 1조 2천억의 네. 펀드를 유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운영을 하느냐. 네. 자, 이원재라는 분이신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분이십니다. 이원대 대표는 2013년도부터 한국에 2012년, 2013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요즈마의 어떤 뭐 연락 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렇게 이제 활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요즈마 펀드는 굉장히 뭐 세계적인 펀드다. 그러면은 그런 세계적인 펀드의 한국 지사장이 된다 그러면 적어도 뭐 어떤 금융회사로서의 어떤 그런 내가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 30대 초반의 나이에 한국 지사장이 된 거예요.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 뭐 SK라든가 아니면 한화라든가 많이들 관심을 갖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체를 알고는 다 빠져나갔어요. 저 사진은 이제 초기에 SK 최태원 회장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다 빠져나갔죠 지금은.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관심을 보이다가 이제 실체를 알고 빠져나가는 것과 동일한 형태. 네, 그렇죠. 다만 요즈마 코리아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그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본인들이 그 투자를 한 기업들을 쭉 한 8개 정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8개 기업 가운데서 2020년 저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요즈마 코리아가 투자한 6개 기업은 총 3,370억의 네. 결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런 정도면은 요즈마 코리아가 그 기업을 보는 그 이 선구안도 사실은 의문시 된다. 그런데 도대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뭘 믿고 네. 저 요즈마 코리아와 손을 잡고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건지 잘못하면 저 기업들처럼 저렇게 부산시 재정을 재정이 거덜내는 거예요? 거덜나는 것을 아닌지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 요즈마 그 펀드 공약 관련해서 요즈마 이스라엘 그 현재 있는 펀드에서 돈을 1조 2천억을 유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국 코리아에서 요즈마 코리아하고 코리아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도 있고 부산시도 세우고 여러 군데에서 세워서 이제 창업으로 좀 나가요. 그럼 이스라엘에 있는 그 요즈마 펀드 요즈마가 주도적 역할을 해서 1조 2천억까지 만들겠다는 거지 요즈마가 혼자 1조 2천억을 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박형준 후보의 말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당 후보하고의 이제 그 예비 경선 과정에서는 요스마 이스라엘에 있는 요스마 그룹으로부터 한 1조 2천억을 다 끌어올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그게 조금 이제 현실 가능성이 좀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 취재했을 때는 요스마 그룹뿐만 아니고 싱가포르, 네. 그다음에 부산시 이런 데서도 이제 결국은 이 자본이 이제 참여하는 거다. 저는 그게 굉장히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예, 부산시와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태운다라는 게 이게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과연 이제 싱가포르 부분들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이게 싱가포르가 아까도 봤듯이 이제 만약에 요즈마하고 상관이 없는 펀드라고 얘기한다면 모르겠는데 요즈마하고 관련이 있냐면 요즈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김두일 그 작가님께서 지금 살펴봤듯이 지금 거의 그 실체가 없는 저 페이퍼 컴퍼니죠. 그렇습니다. 자기 자본금 한 1,000 몇백만 원 가지고 네. 시작을 해서 지금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곳인데 박형준 후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싱가포르 자본은 그 요즈마 싱가포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싱가포르 아까 뭐 부티크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금융 부티크라는 게 어떻게 말하면 뭐 이제 헤지 펀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실체가 없는 돈을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주가 조작 네. 내지는 뭐 옵티머스 관련된 비슷한 회사들처럼 네. 그 요스마 그 그룹, 그 요스마 펀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 부정적인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스마 그룹 코리아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서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서너 개 정도의 문항을 저희 의문점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이 요스마 그룹 코리아 쪽에 이제 부사장을 맡고 있는 분이 제 질문을 받고 월요일 날 그 답변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까 그 오후 5시까지 기다려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그랬죠. 제가 오늘 이 답변을 안 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1시간 후에 왔는데 답변이 아니고 거의 이제 협박 문자에 가까운 읽어보시죠. 네. 저게 이제 요즈마 요즈마 코리아의 이제 공식적인 답변인데요. 저희 요즈마 그룹은 로펌과 함께 귀사의 과거 보도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귀사 보도 내용 중 많은 부분이 당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귀사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보도로 인하여 당사는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 예고하신 방송 내용 중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저희 요즈마 그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거나 허위 사실을 방송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식적인 답변이네요.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굉장히 좀 문구가 좀 섬찟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서 민형사상에 소를 걸겠다는 거잖아요. 명예훼손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으니까. 네, 그거를 감안한 거겠죠? 네. 이명박 정부 때 사실 그 론스타 그 어떤 사건 기억나시죠? 네. 사실 이제 박형준 씨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 당시에 벌어졌던 사고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금융 모피아 세력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우리 사회의 경고음을 론스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좀 거짓말을 발먹듯이 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에 좀 관대한 사람들인지 좀 모르겠어요. 지지율이 아직도 높다고 하는데 다만 그런 사람들은 정의와 공정만을 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준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LCT에 사는 박형준처럼 자신에게도 그러한 특혜를 줄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에 박형준 후보를 찍는다라고 차라리 말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명박 같은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듯이 박형준 후보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